오늘은 전문가들도 곤란해하는 해양 생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펠리칸 장어입니다. 일반 장어와 비슷한 점은 몸이 길다는 것뿐입니다. 몸에 비해 불균형한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어 2배가 넘는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먹이는 주로 해초와 작은 갑각류라고 합니다. 성체가 되면 이빨과 턱이 퇴화되어 먹이보다는 번식 상대를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낭만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번식을 마치고 나면 곧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식지가 수심 500에서 3000m의 심해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 쓸데없이 큰 턱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펠리칸 장어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큰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커다란 입을 필요로 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초롱아기입니다. 심해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컷의 머리에 뻗어있는 등불은 어둠 속에 비치자 먹이를 유인하는 미끼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심해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단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닿기 힘든 심해의 어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상한 배우자의 행동입니다. 19세기에는 암컷의 존재만 알려져 있었으며 1924년이 되어서야 암컷의 배에 붙어있는 작은 물고기들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새끼가 아니라 수컷들이었습니다. 암컷들은 번식 외에는 쓸모가 없는 수컷들을 배에 안고 먹이를 사냥하며 수컷은 암컷에게 영양을 의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왕 오징어입니다. 대왕 오징어가 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져 있는 존재이며 2004년이 되어서야 야생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또한 가끔 몸의 일부가 스페인과 뉴질랜드 해안가에 쓸려 올라오는 일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5에서 55m 정도의 몸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일본 연구팀은 사상 처음으로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촬영에 참여한 생물학자인 에디 위더는 아름다운 실버, 골드 빛을 내고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다른 연구원은 가장 큰 촉수 2개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할루키게니아입니다. 5억 년 전부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2cm의 작은 생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이 생명체의 화석에 대한 분석이 처음에는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발견은 항상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입니다. 사실 할루키게니아의 앞과 뒤, 위와 아래가 밝혀진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머리이고 어느 쪽이 꼬리에 해당하는지, 어느 것이 등이고 어느 것이 다리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한 숟가락 모양의 머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마틴 스미스 박사는 뭔가 비밀을 감추고 웃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름상어입니다. 섬뜩한 외모를 가진 이 생명체는 전체 길이가 약 1.4에서 1.8m인 상어과의 생물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거대한 뱀장어에 비유되기도 하며 먼 미래에는 뱀처럼 진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심 500에서 1000m 정도의 깊이에서 숨어 생활하기 때문에 좀처럼 목격되지 않습니다. 이 생물체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2004년이 되어서야 노아가 자연 서식지의 촬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목에 주름 모양의 아가미가 있어 프릴드 샤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빨은 25줄, 총 300개나 있으며 이빨에 먹이가 붙어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노려보는 듯한 눈, 날카로운 이빨, 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 실존하고 있는 해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별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자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생명체이지만 은밀한 행동을 자랑하는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얼굴이 위를 향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해저로 위장한 후 순식간에 다가가 먹잇감을 가로챕니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지만 독을 가지고 있고 전기로 몸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일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유인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잎에서 미끼가 자라고 있는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사냥 능력을 가진 별을 바라보는 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종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번째는 험프헤드 레스입니다. 나폴레옹 피시에는 기원을 알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생김새만으로도 눈길을 끕니다. 피부의 무늬는 마치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투 메이크업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웅동체이며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지만 오랫동안 신비한 생물로 보고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제어업 거래 등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8번째는 데메니기스입니다. 그 명칭으로 인해 올빼미와 같은 날카로운 시력과 거대한 눈을 가진 생명체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투명한 머리 안에 위치한 눈을 이용해 수심 1000m의 어둠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데메니기스는 배럴 아이 피쉬의 일종으로 빛을 모으기 위해 이쪽을 향하고 있는 원통 형태의 머리 모습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면 한 번에 매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데메니기스는 거대한 눈을 회전시켜 포식자를 피하고 머리 위에 있는 먹이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투명한 돔 형태의 머릿속에 있는 눈으로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면에 위치한 눈처럼 보이는 부분은 후각기관이라고 하며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렇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9번째는 넓은 주둥이 상어입니다. 1976년까지는 전문가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와이에서 미 해군 선박에 닻에 걸리게 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하와이의 수족관으로 옮겨진 이 상어는 어류학자인 레이튼 테일러에 의해 학명 메가카스마 펠라이지오스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의 큰 동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마우스의 이빨은 전신 표본이 발견되기 전인 1960년대에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출처를 특정할 수가 없어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전문가들은 그들에 대한 생태를 밝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묘, 문어입니다. 영어로는 블랭킷 옥토포스라고 하며 이름의 유래는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가 있는 담요가 수중에서 흩날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게 되었습니다. 팔다리가 자라는 위치에 망토를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우아하기도 하지만 매우 민첩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생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먼저 몸 길이가 2m에 육박하며 위험을 감지하면 그 망토를 몸에서 떼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독을 가졌다고 알려진 작은 불회관 해파리의 독에도 면역을 가지고 있으며 해파리의 촉수를 벗겨내서 채찍처럼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암컷의 망토는 길이가 약 2m인 반면 수컷의 망토는 훨씬 작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는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세계는 요지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